이제는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말을 매번 하는 분이 있어요. 사과는 잘 안 하고, 네. 그리고 사과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연습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행동수정요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싫어하는 행동에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상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에는 반응을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길을 갈 때마다 침을 택택 뱉는 거예요. 도대체 너 왜 침을 뱉어? 길거리 가면서 다른 사람이 뱉어놓은 침 보면 너 기분이 좋아? 이런 말 해봐야 걔는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떨 때 침을 뱉나라고 잘 관찰을 해보니 뭐한 번만에 관찰을 했겠어요. 자, 관찰을 해보니 이 아이는 지나가다가 나무 모양의 숲만 보이면 거기에다 대고 침을 택 뱉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를 보면은 낮은 키에 나무를 보면 침을 뱉는구나. 그런 경향성이 짙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침을 뱉는다. 이땐 침을 뱉는구나. 그런데 침을 안 뱉는 순간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침을 안 뱉었어요. 그 순간을 잡고서 어머, 너 나무가 있는데도 침을 안 뱉었네. 너무 잘했어. 너무 보기 좋다. 야, 너 그렇게 안 하고 차분하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 오늘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가 나는 그냥 딴 생각하다가 침을 안 뱉었을 뿐인데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침을 한번 안 뱉어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야 할 바람직한 상황에서 반응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필요로 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아이가 문을 막 이렇게 자꾸 냉장고 문을 열어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거의 1분에 한 번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1분이 지나고 2분 정도 되었을 때 문을 여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냐면 행동수정요법상 안에서는 그럽니다. 야, 너 2분 동안 냉장고 문을 안 열더라. 야, 2분을 안 열 수도 있구나. 야, 이거 희망 있어. 엄마 지금 굉장히 앞으로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할 때 조금은 오바스럽다 할지라도 나 그런 사과를 들으니 살 맛이 난다. 이런 류의 피드백을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을 통한 사실 관찰은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또 누구나 맞아 라고 오케이 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을 행동을 통한 사실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CCTV처럼 보여주라 라고 하죠. 왜, 여러분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관찰 카메라를 다는 겁니다. 근데 관찰 카메라를 달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수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인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다들 어떻게 하냐면 어머, 저는 이런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항상 관찰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힘이 드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로 행동을 통한 사실 관찰의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판단 평가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성 요소의 스킬이 먹히지 않는다. 굉장히 상대로 하여금 방어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사례를 세 가지 정도 받아 갖고 왔어요. 자, 너 진짜 정없다. 이런 말 하시죠.
너 진짜 정없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이 표현을 남편한테, 남편한테 하게 된다면 여러분, 당신 진짜 정없다 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시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야, 정말 쟤 진짜 정없다 라고 한다면 이 정없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진짜 우리 남편 정없어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과자를 사왔으면 같이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혼자, 네, 좀 제가 격한 표현을 하면 처먹는다라고 하죠. 네, 제가 너 진짜 정없다라고 하는 걸요, 행동, 관찰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러는 거죠. 너 퇴근하면서 핫도그 사가느라 조금 늦겠어요 했지. 엄마 혼자 있느냐고 묻길래 나 그렇다고 대답했어. 핫도그 먹으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손에 포장된 핫도그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너 엄마한테 했던 말은 엄마, 이 집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였어. 자, 제가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에 보면 평가 판단 없습니다. 사건의 나열만 있어요. 그런데 이 나열을 쭉 들어보니 참 그 집 아들 진짜 정없다. 이런 판단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평가 판단을 사실 관찰로 표현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꿔보는 연습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너 진짜 정없다. 이걸로 여러분 사실 관찰 표현으로 한번 소설을 써보시죠 하고 쫙 써요.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신 걸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하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 중에 근데 그 안에 평가 판단의 단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사실 관찰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쓰신 것 중에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집 주방에 설거지가 엄청 쌓여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너 진짜 정없다. 조금 더 제가 다듬어 본다면 그 잘하신 거예요. 1박 2일 출장 다녀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다. 네. 나는 1박 2일 동안 회사에서 어, 보내는 출장을 다녀왔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도 놓쳤고 택시도 놓쳤어. 그래서 1시간 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지 뭐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때? 이거 약간 악마의 편집인 거예요. 야,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집안에 들어섰는데 3일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 혹은 내가 집을 떠날 때보다 더 많은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사실적 관찰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야근하는데 직원들 두고 내 일을 다 해서 갔는데도 정없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반대 경우인 거군요. 자, 이제 이럴 때도 이 상황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다음에 나 전달 혹은 들어주는 대화할 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안 잊어버리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생각이 있니 없니?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응?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여러분은 이 표현을 쓰실 때는 어떤 상황이십니까? 이 상황을 사실 관찰의 기법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뭔가 이렇게 콱 찔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났어. 라고 이제 이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정말로 소용없고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와의 마음의 거리만 멀게 하는 표현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멘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내일 수학 시험이고 생물 시험은 마지막 날 3일 뒤라고 엄마 들었어. 책상 위에 수학 문제 집어넣고 지금 2시간째 생물 외우는 거 보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평가 판단 없습니다. 사실이 있어요. 난 그것을 보았어, 난 그것을 들었어 라는 나열로 누가 들어도 쟤는 생각이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게끔 하는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상대의 저항이 없게끔 이 사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진짜 은큼한 거 알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럴 표현은 여러분 언제 사용을 하십니까? 그 사람 은큼해. 막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은큼하다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세요? 어떨 때 은큼하다라고 해요? 네, 속뜻이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뭔가 속과 겉이 다른 듯한 행동을 할 때, 속과 겉이 다른 말을 할 때, 네. 자, 은큼을 야한 말을 할 때 쓰시기도 한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한번 써볼 때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상대는 다른 뜻으로 은큼하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멘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김대리랑 나한테 그 주식 사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오늘 최대리한테는 오늘 오전에 그 주식 팔아서 속이 시원하다는 걸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멘트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관찰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 판단으로 그 사람 진짜 은큼해. 라고 말아버린다. 그리고 과대하게 그 사람의 이제 나쁜 쪽으로 해버리면 진짜 의도라든지 혹은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너 진짜 정없다. 넌 생각 있니 없니? 그 사람 진짜 은큼하다.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 평가 판단의 단어를 너무 많이 써. 너 진짜 게으르다. 넌 무책임의 끝판왕이야. 넌 그러고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먹어?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